목동 빌라녀 등판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목동 빌라에 살고 있는 목동댁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저도 처음 뵙는 거고요. 방금 네. 한 1시간 반 전에 식사 같이 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이고, 저도 처음 봬요. 그리고 지금 사전 질문은 저한테 공지 없이 바로 다이렉트 얘기하실 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올지 저도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네요. 저도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네. 근데 저는 뭐 강의를 들어보거나 이런 네. 거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책만 지금 한 부동산 관련 책만 20권 정도 읽은 상태고, 네. 뭐 그 중에 제일 감명 깊게 먹는 게 뭐예요? 최근에 읽은 네, 네. 선생님 책이고,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 아니, 편하신 대로 그냥 오빠라고 해도. 여러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직접 가보거나 뭐 임장을 해보거나 네. 이런 적은 아예 없지만 네. 어쨌든 제가 책에서 많이들 말하기를 그 지역끼리 비교를 해서 저평가 지역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던데, 네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이미 그 지역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그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왜 서로 다른 가격대 지역을 비교를 해야만 하는지. 예.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걸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시기적으로 가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분양가가 4억이었었어요. 네. 4억. 네. 근데 그 당시에 2014년도, 14년도에 판교는 8억 정도였어요. 34평이. 네. 판교. 네. 근데 이제 인근 지역인 마곡과 그 주변에 그 화곡, 그 강서구 쪽 그 아파트를 보면은 거의 4억대 아파트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명산파크 이런 게 한 4억, 3, 4억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마곡지구는 저평가가 아닌 거예요.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이랑 봤을 때. 근데 판교랑 비교했을 때는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표현하는데, 유사 지역. 그러니까 왜 유사지역? 왜냐면 왜 유사 지역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판교랑 마곡이 예, 유사지역이라고. 예, 왜냐면은 판교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 그러니까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마곡도 회사들이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마곡이 판교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비교를 했었던 거고, 제가 이제 마곡을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던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마곡이 판교만큼은 아니더라도 판교의 7, 80%는 가는 게 맞다. 80%. 그럼 8억에 80%면 6억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억에 분양을 했으니까 한 2억 정도는 안전 마진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마곡과 판교가 거의 비슷해요. 판교가 약간 우세한 면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근 지역으로만 보면은 이게 저평가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사 지역, 비슷한 지역고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의 판교가 될 지역과 이제 지금 판교를 봤을 때 마곡은 미래 판교가 될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4억대가 굉장히 싸게 느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채팅에 갭 메우기 시차 네. 간격이다.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그렇죠. 의견도 있고. 맞습니다. 네. 시간차 공격 맞아요. 그렇죠. 판교나 마곡은 그래도 일자리가 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 일자리가 좀 없고 뭔가 자족 기능이 없는 지역들은 실거주 수요나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하는 여력이 약하기만 한 건지. 네네.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게 우리가 이제 그 약간 위례 신도시나 미사 강변 도시를 보면 거기에 막 기업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동탄이라든가 광교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지역보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도 일자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사실. 뭐 LG 디스플레이란 그런 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측면 LG 디스플레이도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일자리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위례나 미사는 오르면 안 되는 지역인 네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궁금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나 미사가 오른 이유는 일단 가격이 저렴했고 분양가 자체가 그나마 좀 저렴했었던 거고, 저렴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접근성,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접근성,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면은 그 지역에는 일자리가 없지만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이제 유입이 쉽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가 이제 자족 도시 기능이 없다 할지라도 입지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많은 도시로 연결이 가능한 지역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투자 가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투자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되는 거죠. 그게 신기했거든요. 어. 일자리도 없는 이런 지역이 어떻게 음. 이렇게 오르고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미래나 미사라든가 또 이런 데가 보다 오히려 동탄이나 그 광교라든가 일자리 많은 지역이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강남 접근성과 그다음에 얼마나 살기 좋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일자리가 하나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 그것만 보고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는 건 아니더라.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부동산이 종합 예술이라는 게, 종합 학문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게 또 지표상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또 남들이 볼 때는 좀 성의 없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약간 좀 두 갈래의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직관을 중시하는 쪽과 약간 데이터. 완전 네. 데이터로만 해보는 그런 두 가지 갈래가 있는 네. 것 같은데. 근데 미래 예측은 그 데이터로는 할 수 없어요. 미래 예측은 왜냐면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직관적으로 하는 거지 그 데이터만 가지고 미래 예측을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백밀러 보고 투자한다는 표현이 맞는 게 계속 과거 데이터만 보고 앞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로 뭐 대형 네.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많은 네. 스타 네. 유튜버 분들은 또 네. 데이터도 안 네. 보고 어떻게 직관으로 감으로 투자하냐고 말해요. 근데 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적으로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그 결론만 도출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제가 데이터나 과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예전에 했던 영상들 보면은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실제로 보면은.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이제 단순화시켜서 대답하는 게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목동땡님, 그냥 내 돈으로 융자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중 조금이라도 재건축 될 수 있는 아파트 고르셔서 지역은 몇 개의 후보지를 골라서 그 중에 마음 가는 곳 골라서 매수하세요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사실은. 책 20권 이상 보셨는데 또 좀 헷갈렸던 부분? 좀 의견이 갈려서 좀 내 판단이 아리까리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앞바퀴를 정말 열심히 오로지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고정 수입이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말 투자라는 것에 발을 들여서 그러니까 혹시 또 뭐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그냥 오히려 지금의 현업에 더 집중해서 좀 더 좀 튼튼하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단단하게 돈을 더 모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고민인데 그러니까 책에서도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어느 시점이 되면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진짜 고정적인 수입이 좀 생기는 거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빈볼 앞바퀴처럼 네네. 막 키울 거냐, 키워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이제 따릉이처럼 네. 양쪽 네네네. 바퀴를 같이 키워나가는 게 맞냐.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후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괜찮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잘 발굴해서 기존 앞바퀴 굴리면서 투자를 조금씩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 금액은 혹시 그러면 한 정말 진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모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 근데 최근에 어떤 지역은 실제로 그 대출을 받고 월세를 세팅했는데 돈이 오히려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예 안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그 돈을 말하는 그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쵸. 거는 초반에 들어가야 되는 거. 한 2, 3천 정도는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한 5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5천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5평 아파트 중에 2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새 아파트들 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 방송에서 얘기 안 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고, 또 아까 한 2억 4천짜리 아파트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3억짜리 아파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출을 받으면, 전세를 놓거나 대출을 받으면 다 5억 천 내외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 세 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25평 새 아파트인데 1억 8천이면 전 굉장히 싸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그 건축비나 공사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가격으로 앞으로 나올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리스크에 대한 건 좀 어느 정도까지 감당 가능하세요? 왜 첫 투자 하시면 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약간 그런 근데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 대출 이자를 못 낼 거에 걱정이 제일 크죠. 제가 그 고정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다 보니. 그래서 월세를 세팅하는 게 좋을지 갭으로 전세를 놔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근데 이제 전세로 이제 갭으로 맞추면은 이제 전세가 매매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면 나중에 2년 있다가 역전세가 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근데 지금 역전세가 날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부담이 되면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요번에 DSR 적용 안 되는 대출, 청년 대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대출을 풀로 받고 월세로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월세 보증금 해봤자 500이나 1000이니까 이게 역전세 날 일은 없고 대출은 2년 있다가 또 연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출 이자만 잘 갚으면.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또 너무 그 매매가 전세가 차이를 적게 해서 역전세 났을 때 고생하신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대출 받아 활용해서 요번에 그 또 청년 대출 그게 또 시기적으로 되게 적절하니까 그 대출 활용해서 먼저 잔금 치르고 월세 세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은 크게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한번 사놓고 이게 돈이 또 되면은 또 1년 있다 이거 더 한 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주택이 되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니까 이거 두 번째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되고 이것도 비과세 되는 거니까 그렇게 두 채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네. 그럼 아까 그 두 번째 얘기했던 지역하고 세 번째 얘기했던 지역이 조금 타이밍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거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빨리 빠르고, 수익이 그렇죠, 조금 더 그렇죠. 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건 세 번째 장기다. 거는 조금 더 그렇죠.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이때도 좀 약간 그렇죠. 타이밍에서 판단을 하면 해야 되죠.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뭐 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좀 가고 싶으면 이제 사람이 이제 처음이니까 좀 조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가고 싶으면 아까 그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차피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만들 거니까 두 번째 주택을 차라리 늦게 가는 거를 그렇게 두 개로 만들어는 1년 있다가 한 정도 보았다가. 근데 아마 근데 지금 가격보다는 좀 올라 있을 거예요. 1년 이후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전 평택 지제를 좀 첫 투자로 네네. 해볼까 생각했었었는데 그 옆에 오산이라는 또 지역이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네. 근데 비슷한 지역, 음. 정말 권역도 비슷하고 뭔가 가격대도 비슷한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지역들도 나중에는 뭐 서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차이가 나긴 나는지 아니면 뭐 지금 보시기에는 어떤 걸 더 추천을 하실지. 당연히 평택 지제죠. 왜냐하면 오산 아. 쪽보다는 평택 지제가 이제 GTS A씨가 이제 연결이 된 게 최근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쪽에 또 오산 쪽은 이제 구도심이 많고 평택 지제는 좀 신도시 위주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이제 대신에 이제 가격 차이가 또 좀 가격 차이를 좀 봐야 돼요. 네, 가격 차이가 뭐 비슷하거나 뭐 하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평택 지제가 저는 조금 더 우선 순위를 주고 싶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